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증시는 사상체육가를 가고 있고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PPI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이런 우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PPI는 폭등인데요. CPI는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원자재 가격 때문에 CPI가 최대로 갔지만 중국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석탄, 채소, 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PPI가 그림에서 이 약간 검은 색깔로 보이는 건데요. 이게 지금 2000년 이후로 최대 상승폭입니다. 역사상 최고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사상은 아니고 2000년 이후 최고치. 2000년 이후 최고치. 네. 그러나 보시면 요 빨간 색깔이 그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거는 보면은 이거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별로가 아니죠. 네. 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먼저 이제 공업물가지수 PPI를 보면 10월 달에 13.5%나 돼요. 두 자릿수, GDP가 4%인데 어마어마한 상승했는데 이것이 올라간 걸 보면 이제 3월 달부터 이것이 세게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 나무색, 브라운 색깔로 표시된 게 이게 뭐냐면 채굴업 PPI, 그러니까 석탄이라든지 이 광산, 광물, 이런 것들의 상승률인데 이게 지금 물가를 잡아당겨 올린 거죠. 여기서 물가가 다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공업 물가 지수가 10월 달에 13.5% 올라갔는데 채굴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광산업이거든요. 네. 이게 66.5%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수입하는 거 이건 25%, 그리고 보통 이제 공업 가공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광산하고 수입 원자재가 이게 다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산업별로 보면 석탄 채굴업, 석유화학업, 화섬업, 화학원료업, 비철금속업, 이 석탄 석유 연료업 얘들이 지금 올라갔고요. 대신 이제 기계 설비, 자동차, 음식료 이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이제 수입 물가하고 그 다음번에 채굴업 광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약간 지표적으로 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이제 석유하고 석탄인데요. 지금 석유는 중동이 이제 감산한 거 풀지 않겠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원흉 중에 하나가 석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번 다뤄봤지만, 근데 이제 석탄 가격도 이것이 이제 10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이것이 정부가 드디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석탄 가격인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가는 아마 10월 달이 이제 피크 치고 11월 달부터는 떨어지지 않을까. 석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철강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 그러나 아직 이제 국제 상품 가격은 여전히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철강하고 석탄 이것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이것이 공업 물가 지수에 비해서는 아주 낮죠. 그리고 이제 이 차트에서 보시는 브라운 색깔, 갈색이 요게 음식료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2019년부터 이게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올라갔는데 이건 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이때는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간 것이 CPI를 이렇게 잡아당겼는데 지금 10월달 CPI는 1.5%밖에 안 돼요. 그럼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것의 이제 이유는 보면 식품이 이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먹는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CPI가 이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PPI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CPI가 안 올라가는 건 그런데 지금 보시면 CPI가 10월 달에 1.5%인데 음식료 CPI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음식료, 그래서 공업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건 먹는 것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럼 왜 이제 PPI가 그렇게 폭등이 났냐고 그러면 구성 요소에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음식료가 전체 CPI에서 28%를 차지합니다. 2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 25%,
교통통신이 14%, 교육문화 오락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게 음식료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CPI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음식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돼지고기하고 채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 중에서는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게 2021년에 수정한 건데요. 돼지고기가 23%, 채소가 12.5%, 과일이 10.5%, 계란이 9%. 그래서 크게 봐서는 돼지고기하고 채소가 중국의 CPI를 크게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돼지고기와 채소 요리를 엄청나게 먹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왜 이러냐 그러면은 이제 중국은 아직도 이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이 국민 생활에 소득이 낮으니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다가 음식료를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음식료 비중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는다는 건 그만큼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하는 돼지고기 것- 가격 급등하지 않게 하겠고 채소 가격 유지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 먹는 거에서는 큰 걱정 없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결국은 중국에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돼지고기하고 네. 채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책과 과연 연관이 큰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보면 조금 물가가 올라간 것은 바로 이제 채소 가격이 조금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조금 올라왔고. 네. 그러나 이제 고기 가격은 보면은 이것이 밑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농산품 가격은 약간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은 물가가 2월 달에 6.2%로 폭등을 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금리 올려야 된다, 네.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미국의 물가는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그 물가 상승이 이게 공업 물가가 사실은 자극해서 올라간 건데 이게 미국은 음식료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공업 제품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게 CPI로 바로 이제 전이가 돼버리는 네. 거죠. 그리고 CPI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리 압박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네.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CPI를 보면은 그래서 중국도 CPI가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CPI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돼지가 은행을 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CPI가 예를 들면 5% 됐다. 근데 정기금 금리가 1.5%인데 네. 그럼 역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은행에 있는 예금을 뽑아가지고 다른 자산을 이제 투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CPI가 10월 달에 1.5%까지 올라와는 회복한 게 네.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그 노란 색깔이 바로 이제 CPI고 파란 색깔이 요게 금리입니다. 1.5% 지금.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하고 CPI가 똑같아졌습니다. 크로스를 그래서 은행에 예금해봤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자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CPI가 더 올라가게 되면 자금이 네. 은행에서부터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래서 중국의 CPI가 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예금이 GDP가 100조 정도 되는데 예금이 한 215조 뭐 그 정도 되는가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이 이게 이제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거대한 유동성의 이 소용돌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중국의 CPI를 봤을 때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지금 금리와 일치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CPI가 더 빠른 속도로나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네. 미국은 중국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행여나 돼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네. 그래서 돼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돼지고기 가격을 보면 이것이 뭐 한 20위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이게 급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급등했냐 그러면 바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칸 스와인 플루가 그게 하면서 돼지가 이제 몇 억 마리가 죽어버린 거죠. 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간 거고. 하지만 돼지는 굉장히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 회복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6개월에서 뭐 이 정도면 새끼를 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은 어미돼지,
이것의 숫자를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어미돼지가 몇 마리냐에 따라서 거기다가 평균적인 이제 그 출산 수량을 곱하면 6개월 뒤에 돼지 숫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제 무주 어미돼지의 재고를 항상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미돼지의 재고가 이게 이제 바닥을 치고 그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아마 대략 이제 2022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이 돼지고기 가격이 이것이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지금처럼 이제 바닥에서 탈피하는 네. 그런 정도로 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 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대략 내년 한 2분기 요 정도가 단기적으로 CPI가 가장 높은 수준에 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IB들이.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PPI 최고치 갱신했던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석탄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의 상승이 있었던 것이고 CPI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금리가 크게 변동하는 이런 부분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채소와 돼지고기 가격은 면밀히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그 돼지가 왕창 죽었다가 이제 대량으로 이걸 생산하는 바람에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네. 그렇게 폭락을 하고 나면 또 돼지의 사용량을 줄이게 되죠. 변동성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그것의 영향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에 중국은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 채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같이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결론을 얘기 드리면 중국은 PPI의 급등이 CPI로 이어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 인상 미국하고 같은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면 뭐 전 세계적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CPI가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중국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 1.5%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PPI가 상승하는데 CPI가 안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기업성의 수입성이 나빠지는 것이고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기업이 좀 피해를 떠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원가가 올라가는데 네. 판매 가격을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종목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이번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을 기업이 다 그대로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뭐 어쩔 수 없이 차별화된 장세가 실적 호전주하고 아닌 주하고가 구별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게 보실 물가 수 영향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